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2월 9일,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데일리 증시 뉴스와 함께 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이 화수목금 해서 일주일에 4번 이런 식으로 진행을 또 하니까 이 데일리 증시 뉴스와 함께하는 이 투자 전략 세우기의 영상을 항상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준비한 뉴스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뉴욕 증시 인플레 경계 속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긴장감이 완화가 된 게 아마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소제목 보겠습니다. 일단 다우, S&P 500 그리고 나스닥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마크롱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푸틴이 긴장 고조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진전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희망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뉴욕 유가가 이란 핵 협상 재개를 앞두고 일주일 내로는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또 상당히 또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준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신규 확진자는 5만 명 전망인데 반해서 미국은 마스크가 의무화해서 해제가 기대감이 커졌다. 뭐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증시도 오늘 일단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일단 뉴욕 증시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이 소 제목들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인플레이션 경계 속에서 상승을 했고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다. 자, 참고로 2월 10일 날 발표될 1월 CPI 전년 대비 이 물가지수 상승률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 하지만 이런 뉴스들이 뭐 크게 이 시장에는 어제 충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어제 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7.2%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보다 더 높게 나와도 뭐 크게 놀라지 않는 논지인 것 같고요. 뭐 일단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발표죠.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 발표와 함께 일단 국채금리 특히나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의 어떤 그 등락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도 있네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1.97%의 거래, 거의 2% 육박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내일쯤 되면 2% 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미국 시장에는 크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2월 10일인 내일은 일단은 옵션 만기일이죠.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오늘 장이 좀 좋았고, 뭐 아무래도 뭐 내일은 조금 변동성을 보이지 않겠나. 특히나 내일 밤에 있을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뭐 등등의 어떠한 내용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왔다 갔다 하는 장이 예상이 됩니다. 내일. 자, 그리고 마크롱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푸틴이 긴장 고조를 않겠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줬다. 이 우크라이나 협상에 진전을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런 게 아마 어제 뉴욕 증시에 아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특히나 S&P 500의 그 300개 기업 중에서 77%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는 게 또 아마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가 좀 어제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보겠지만 따로 보겠지만 지금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89.36달러까지 일단 좀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물가 압력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은 또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확산되고 있다. 이 코로나와 공존 준비, 뭐 위드 코로나로 가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게 또 아무래도 시장에 또 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뭐 어제 제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던 리오프닝주들이 또 올랐습니다. 뭐 특히나 여행, 뭐 항공 이런 것들이 좀 올랐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 항공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르려면 이 환율과 유가는 내려야 정상이거든요. 내려야지 또 좋은 거고. 그런데 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유가와 환율이 많이 내릴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긴 하지만 이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든지 아니면 더 높아지든지에 대한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행과 이 항공과 관련된 업종에는 투자에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일단 한국에 대한 내용이네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장마감 좋게 했죠. 사실 이 코스피도 올랐고 코스닥도 올랐고 특히나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둘 다 양시장 모두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반도체와 리오프닝주가 올랐다. 소제목 보겠습니다. 미증시 훈풍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게 큰 이유였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과 금리 안정이 조금 기대된다. 그리고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900선을 회복했다. 이런 등등 내용이 아무래도 좀 시장의 주요 상승 원인이었던 것 같고, 또 특히나 이 국제유가가 하락 전환했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시장에 아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지금 환율은 오늘도 좀 떨어져가지고 1196원에서 마감을 했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WTI는 1.96달러, 내린 89.36달러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도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했고, 개인만 홀로 순매도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 오늘 상승을 했기 때문에 크게 주요한 이슈는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제가 꼽은 몇 개의 증시 뉴스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의 투자 유망 종목은 어떤 것인지 또 섹터는 어떤 쪽으로 보는 게 좋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반도체 주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0% 오른 데에 아마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쌍두마차가 일단 오늘 치고 나가면서 반도체 전체적으로 좀 좋았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제가 요 반토막 기사를 하나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이 좀 재밌어서 일단 꼽아봤고, 조선주라고 하면 실질적인 경기 민감주의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죠. 근데 이 조선주가 또 특히나 이 원자재 비용과도 상당히 또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 임금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조선주 지금 투자를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경제 반토막 조선주 이젠 긴 턴을 벗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어제 오후 6시 22분발 뉴스였습니다. 자,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소제목 보겠습니다. 자, 1월 수주 잔량이 전월비 160% 급증해도 하락했다. 1월 달에. 그리고 M&A 무산과 부진한 실적 발표 영향이 컸던 이유다. 그리고 한국조선과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고점보다 50%나 내렸다. 그리고 지난해 수주가 올해 반영됨에도 낙폭은 너무나도 과대하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하반기부터 가파른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이 요점 정리 내용이죠. 크게 이 요점 정리 내용과 다른 내용은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일단 눈에 띄죠. 어찌됐든 전문가들은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도 현재 조선주 주가가 과도한 저평가 국면에 있는 만큼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했고, 일단 수주 실적은 되게 좋다라고 보여지고, 근데도 전년에 이 상당히 큰 적자를 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해서 영업 적자를 낸 게 큰 이유고, 그리고 통상임금과
관련된 이 충당금 문제가 또 큰 적자를 낸 요인이기도 했고, 뭐 등등의 이유로 일단 이 조선주에는 좀 악재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죠? 근데다가 이 한국조선해양과 이 대우조선해양의 M&A도 이 어쨌든 그 EU의 반대로 이게 무산되는 그런 악재까지 겹치면서 이 조선주 전반에 일단 엄청나게 좀 뭐랄까요 좀 이슈가 되면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침체가 계속 됐죠. 이 주가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급락을 했고,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빠졌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저평가 구간인 것 같은데 왜 여기 내용이 전반적으로 지금 수주가 상당히 좀 좋았다. 그리고 또 지금 유가가 높은 수준이잖아요. 사실 이 조선과 유가는 또 약간 비례하는, 정비례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과 같은 이 고유가 수준에서는 이 조선주도 상당히 그 수혜를 입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이 수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지금 많이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러면 종목을 어떤 걸로 선택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 뒷부분에 이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은 M&A 무산되면서 일단 불확실성은 좀 뭐 제거가 됐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엄청 급락을 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그 불확실성 악재는 일단 해소가 됐다. 하지만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사무중공업이 또 상장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어 상당히 큰 그 적자를 봤는데 그 적자의 안에 실질적으로 이 통상임금 소송 판결 등 그 일회성 악재가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털리면서 어찌됐든 앞으로의 그 매출 성장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조금 좋은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봉진 하나투자증권연구원은 현대중공업은 가스선 고부가 가치 선박의 비중 확대와 지난해 수주한 해양 프로젝트 매출 인식이 본격화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김홍균 DB금융투자연구원은 현대중공업의 선박 건조에 있어서 수직 계열화 비중이 가장 높고 구매 경쟁력도 월등하다. 뭐 이런 내용들 뭐 잘 생소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어찌됐든 증권가에서는 조선업 일단 저가 메리트는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옥석 가리기를 한다면 현대중공업이 그나마 낫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단 현대중공업을 보면 뭐 주가 위치도 나쁘지는 않는데 저는 이 부분보다는 제가 아까 살짝 봤는데 나머지는 뭐 다 그냥 워낙 이 지금 최근에 실적이 이 적자를 냈기 때문에 최근의 실적으로 지금 뭔가를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이 재무 건전성만 제가 한번 살짝 봤어요. 근데 일단 이 부채 비율이 보시다시피 100%가 넘죠. 100%가 넘어서 뭐 제 기준에서는 뭐 탐탁치 않는, 근데다가 PBR도 이거 왜 이러죠? PBR도 지금 1.54배로 좀 높은 수준이에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좀 아리송한데 그에 반해서 한국조선해양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차트상으로도 보시면 뭐 고점 대비해서 뭐 엄청 내렸잖아요. 사실 엄청 내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단 인수합병에 대한 무산이 가장 큰 이유였고, 뭐 어찌됐든 최근에는 일단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게 약간 기술적 반등의 느낌은 있지만 일단 반등하고 있고, 일단 정권가에서 지금 조선주의 이 저평가 매력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고, 그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그나마 낫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방금 보셨다시피 지금 현대중공업의 이 부채 비율이 조금 높은 게 아쉽다. 뭐 실적은 일단 뭐 뒤로 하더라도 아쉽다라고 지금 일단 평가가 되어지고, 제 기준에서. 하지만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보시다시피 부채 비율이, 그죠? 부채 비율이 조금 현대중공업보다는 좀 나은 편이죠. 근데다가 PBR 수준도 1보다 아래에 있는 일단 이 저평가, 이 가치주 어떤 그에 해당하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 자 그렇다면 저라면 만약에 조선주 투자를 한다면 대우조선이나 이런 회사들은 일단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다면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두 종목에 다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그렇게 일단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뉴스가 또 눈에 띄더라고요. 오늘 참고로 신세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또 너무 좋게 나왔죠. 작년 영업이익이 485% 이상 급증하면서 실적 신기록이라는 제목입니다. 그죠? 참고로 오늘 오후 3시 42분발 서울신문 뉴스였습니다. 뭐 내용은 전반적으로 백화점도 좋았고, 뭐 면세점도 좋았고, 뭐 대부분 다 SH닷컴도 좋았고, 다 좋았어요. 다 좋았고.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뉴스로 신세계를 투자할 거냐라는 생각보다는 제가 지난번 제 영상에서 그 유통과 관련해서 이마트 한번 언급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를 다시 한번 더 검토, 그리고 지금 만약에 투자를 안 하시고 계시다면 지금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려고 이마트를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마트도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그죠? 지금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 차트상으로도, 자, 보시면, 이마트가 조금 넓게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자, 저점 찍고, 최근 저점이 12만 6천원, 저점 찍고, 지금 상승 반등을 하면서, 자, 5일 이평선이 지금 20일 이평선에 일단 상승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이 이마트는 유통주, 그리고 이 경기 민감주가 아닌 경기 방어주인데다가 특히나 지금 어, 앞으로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되면서 혹시나 모를 이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면 이와 같은 경기 방어주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특히나 최근에 이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이 접어드는 이 과정에서 리오프닝주가 지금 또 계속 연일 강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행이나 항공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어떤 이마트 이런 회사들을 좀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사실 이마트가 어찌 보면 지금 가격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언택트 소비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어떠한 부분이 악재로 작용하게 되면서 이 주가가 이렇게 저평가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오히려 이런 어떤 언택트 소비도 이제는 또 컨택트 쪽으로도 또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마트도 상당히 앞으로 실적도 상당히 견고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뭐 다른 모든 지표들을 봤을 때도 상당히 저평가 가치주의 대열에 선봉장에 설 수 있을 만큼의 괜찮은 회사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이번에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이마트도 다시 한번 더 관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레 G와 아모레 퍼시픽이 흑자 전환했다. 오늘 참고로 아모레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뭐 뉴스의 내용은 뭐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없는데 자, 화장품 기업에 대해서 혹시라도 투자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과연 지금은 어떨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자, 지금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어떤 그 중국의 그 횡포, 뭐 판정 시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모르겠지만 추후에 이 뭐 혐한, 뭐 국내 입장에서는 반중 이런 게 계속 이렇게 충돌이 되면서 특히나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 대중국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 실적 부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어떤 뇌피셜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내용들은 굳이 저 아니라도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화장품 업종은 좀 투자에 주의를 요망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래서 잠깐 기사를 한번 가져와서 띄워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이제 마지막 이슈이자 오늘 제가 소개드릴 뉴스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그 데일리 증시 뉴스 방송을 하면서 그 대선 주자들의 이 공약과 관련해서 이 정책 수혜를 받을 이 섹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참고로 저는 어제 그 수소경제와 관련해서 코롱 인더스트리, 이 코롱 인더죠, 종목명은. 그 종목이 참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오늘 참 희한하게도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뭐 바로 급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코롱인더. 근데 어제 사실 이 지주사 관련해서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제가 크게 중심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넘겼는데, 오늘 오후에 또 이 뉴스가 나왔어요. 자, 한국경제, SK, 삼성물산 등 지주사 주가가 반등할 것, 전망 나오는 까닭. 뭐 내용은 그거죠. 여기 뒤에 나옵니다. 내용이. 음, 어, 대선 주자들이 참고로 그 여기 지금 여기 이 기사에는 지금 안 나오네요. 다른 기사에서 지금 띄웠나 봐요. 근데 일단 요 기사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대선 주자들의 대부분이 그 물적 분할을 하고 나면 그 지주회사, 즉 이 모회사가 상당히 이 그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 마련을 하겠다라는 게 주요 공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상장을 그 앞둔, 뭐 예를 들어서 비상장 자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상장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더라도 이 지주회사의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어떤 그런 장치를 통해서 오히려 지주사가 더욱더 회사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주사가 앞으로는 이 수혜를 좀 입을 거다. 이 대선 전국에서. 그리고 대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아무래도 지주사는 상당히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고, 그와 관련해서 특히나 지금 올해는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이 가치주,
특히나 이 저평가 매력이 있는 회사들이 조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주사 대부분이 이 PBR이 0.5에서 0.8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주사가 아무래도 이 시기에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보여줄 것 같다라는 뉴스고, 그와 관련해서 SK, 뭐 삼성물산, 뭐 등등 회사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참고로 27년 대선에서는 SK가 20.17% 올랐고 LG가 29.63% 상승하는 그런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다가 이 순자산 가치 할인율이 계속 높아지는 원인은 어쩌고저쩌고 이 내용이 나오죠. 참고로 제가 순자산 가치 할인율이나 PBR이나 거의 뭐 같은 개념이다. PBR이 낮으면 낮을수록 순자산 가치 할인율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 지주사 관련해서는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이 한국 경제에서는 SK 삼성물산을 지금 주요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삼성물산에 대한 뉴스도 일단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삼성물산 단기적으로는 현 지배 구조가 유지될 것이고, 뭐 지금 시점에서는 절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게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일단 설명인데, 참고로 목표 주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은 46.2%나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식화하면서 이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현재는 삼성물산은 일단 뭐 지주사 체제는 아니죠. 지주사 체제는 아닌데, 어찌됐든 그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나면 결국에는 삼성물산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려면은 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물량을 삼성물산이 일단은 그 흡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이 기사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끝에만 내용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삼성물산의 현재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은 65.8%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라는 거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이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순자산 가치 대비 65.8%밖에 안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PBR, 주당 순자산 가치 비율이죠. 그게 낮으면 낮을수록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은 높다. 반대로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 높을수록 PBR은 낮다. 이렇게 항상 공식적으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현재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은 65.8%라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장기적, 단기적 관점에서는 절대적 저평가 구간임에도 모멘텀 부재가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매수를 한다면 단기적으로 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삼성물산 뭐 크게 제 기준에서는 일단 좀 패스하겠습니다. 패스하고 오히려 SK를 좀 보고 싶더라고요. SK도 일단 지주사죠. 지주사고, 연결 종속회사로는 뭐 여기 SK이노베이션도 있고, 그리고 잠시만요. SK이노베이션도 있고, SK텔레콤도 있고, SK네트워크스, SK머티리얼스, SK바이오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참고로 SK가 비상장 그 자회사를 또 상당히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선 주자들의 이 공약 가운데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더라도 지주사의 그, 그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걸 다들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SK 입장에서는 뭐 그 공약으로 보면 상당히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참고로 SK가 이 현금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고, 뭐 이 PBR 수준도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 이 가치주에 속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다른 내용들은 뭐 크게 분석 안 해도 일단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네요. 아무튼 뭐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증시 뉴스들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꼭 한번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뉴스들만 추려서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고, 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같이 한번 검색해 보면서 이런 종목도 있구나, 이런 종목이 현재 주가의 위치가 이 정도에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는 거 아마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내일도 또 좋은 뉴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할 거고, 무엇보다 본 영상에 이 구독을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독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밤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하여튼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